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존재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중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어떤 행성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푸르른 지구,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화성도 인기가 많았지만 역시 어린 마음을 사로잡는 건 토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멋있는 고리가 있으니까요. 사실 목성, 천왕성, 해왕성도 고리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토성의 고리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토성 주변에는 7개의 주요 고리가 돌고 있습니다. 이 고리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치되어 있어요. 엥? 순서가 왜 이럼? 발견된 순서로 알파벳 이름이 붙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는 밝은 부분은 주로 A고리와 B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7장의 고리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얇은 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얇은 고리 하나를 링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링렛은 몇 개가 있는데요? 최소 수천 개에서 많으면 수십만 개까지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계획 완전 맞네. 여기에 너무 희미해서 적외선으로 관측해야 하는 외곽의 포획의 고리 등 토성의 고리는 정말 크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토성의 고리는 왜 유독 잘 보여요? 다른 행성들의 고리는 먼지 비율이 높거나 방사선에 의해 어둡게 변한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이에 반사율이 낮아 희미하게 보이죠. 반면 토성의 고리,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A, B, C 고리의 경우 주성분이 얼음입니다. 얼음은 태양빛을 아주 잘 반사하거든요. 따라서 망원경으로 관측했을 때 선명한 흰띠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왜 얘만 고리가 얼음이에요? 과학자들은 토성의 고리가 아주 오래전에 토성 근처를 돌던 거대한 얼음 천체가 부서져서 만들어졌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고리 원반의 총질량도 자그마치 1540kg이라고 하죠. 상상도 안 되는 무게네. 그런데 사실 토성이 태양계에서 제일 가는 건 고리뿐만이 아닙니다. 얘는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진 행성이기도 해요. 토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은 274개라고 합니다. 다른 행성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수성과 금성은 없어요. 지구는 달 딱 하나 있죠. 그리고 화성은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형 행성부터는 수가 좀 늘어나는데요. 목성은 95개, 천왕성은 29개, 해왕성은 16개입니다. 이렇게 보면 토성에 274개가 진짜 많죠? 이렇게 많아졌다 보니 웃긴 일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성을 발견하면 너의 이름은 타이탄이야. 너는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후 우수수 발견되다 보니 국제천문연맹에서 얘네 그냥 대충 임시로 이름 붙이고 중요한 애들만 정식 이름 주자. 라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너 요즘 편했어. 흑흑. 어쨌든 토성에는 이렇게 많은 위성이 존재하는 만큼 아주 흥미롭고 독특한 천체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건 요 판이라는 위성입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어도 생각보다 평범한데요? 판의 진짜 특이한 점은 생김새가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토성의 A고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이 친구 주변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를 엔케 간극이라고 불러요. 판은 이 간극의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만약 고리 입자들이 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럼 어딜 들어와? 하면서 가차 없이 밀어버려요. 그 결과 이렇게 빈 공간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저 공간이 완전히 비어있는 건 아닙니다. 엔케 간극을 쭉 확대하면 그 안에 여러 줄의 희미한 선을 볼 수 있거든요. 이 가느다란 링렛들이 유지되는 건 역시 판의 중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판의 모습을 살펴보면 뭔가 UFO스럽게 생겼잖아요. 이건 주변 고리 입자들이 판의 중력에 이끌려 달라붙은 결과라고 합니다. 고리가 얇고 평평하다 보니 입자들이 적도 위주에 쌓여 허리에 튜브를 낀 듯한 띠가 만들어진 거죠. 생각보다 귀여운 이유네. 그런데 이렇게 고리 내부에 존재하는 위성은 또 있습니다. 바로 다프니스. 얘도 A고리 안에 들어있다고 해요. 이 친구가 만드는 빈 공간은 킬러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그 킬러가 아니라 이 킬러예요. 토성고리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천문학자 제임스 에드워드 킬러를 기려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프니스는 판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에 따라 간극 역시 더욱 좁고요. 하지만 다프니스만의 아름다운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자리를 지날 때면 이렇게 고리를 물결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파동은 아주 선명하게 관측된다고 하죠. 오, 왜 그런 거예요? 다프니스는 고리의 평면보다 살짝 기울어진 채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리 입자들을 지날 때면 중력이 입자를 옆으로만 당기는 게 아니라 위아래 방향으로도 살짝씩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이런 파도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저 위성에서 밖을 보면 무슨 풍경이 일려나? 그런데 대부분의 토성 위성은 고리 밖에 위치합니다. 토성 위성 중 가장 거대한 타이탄도 마찬가지죠. 타이탄은 토성에서 약 122만 킬로미터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탄은
타이탄은 태양계 내에서 행성처럼 아주 두꺼운 대기를 가진 유일무이한 위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타이탄의 대기는 질소 95%, 메탄 5%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 기압의 약 1.5배라고 하죠. 이 대기는 상층에서 헤이즈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주황빛 안개가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타이탄은 지구처럼 안정적으로 고여있는 액체가 존재해요. 비, 구름, 강, 호수에 바다까지 있습니다. 오. 하지만 타이탄의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 179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을 흐르는 건 물이 아니에요. 메탄이나 에탄 같은 탄화수소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꽤 차이가 있을 것 같죠? 쳇 기대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타이탄을 주목해왔습니다.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생명 탄생 직전의 원시 환경을 연구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사는 2028년에 타이탄으로 드론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래곤플라이, 즉 잠자리라는 이름의 이 드론은 2034년 타이탄에 도착해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며 찍고 파고 분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태양광이 아닌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하기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도는 목표인지라 실제로는 미뤄질 수도 있지만요.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토성에서 생명 거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성은 타이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위성인데요? 그 이름은 엔셀라두스예요. 이 위성의 지름은 약 500km입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의 직선거리가 450km쯤 되니 그리 큰 편은 아니죠. 엔셀라두스의 표면은 이렇게 새하얗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모든 천체를 통틀어 빛을 가장 잘 반사한다고 해요. 즉 태양계에서 가장 하얀 놈이라는 겁니다. 이런 뽀얀 표면을 유지하는 비결은 계속해서 뿌려지는 얼음가루입니다. 여긴 1년 내내 눈이 내리거든요. 그런데 지구의 눈과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지하에서 분출된다는 겁니다. 엔셀라두스의 남극에는 긴 균열이 존재해요. 이를 타이거 스트라이프, 해석하면 호랑이 줄무늬라고 부르죠. 이 균열에서는 물과 얼음 입자, 가스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건 얼음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존재한다는 신호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토성이 엔셀라두스를 계속 주물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성의 중력이 위성을 수축 이완시키며 끊임없이 조속력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열 덕분에 얼음 껍질의 균열이 막히지 않고 그 속의 바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물을 우주 공간으로 힘차게 뿜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밖으로 나오는 건 우리로서는 매우 환호할 만한 현상이에요. 사실 얼음 아래에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체는 꽤 많거든요. 하지만 그곳을 연구하기 위해선 두꺼운 얼음벽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탐사 장비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혹시 그 안에 살고 있을 생명체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죠. 하지만 엔셀라두스는 알아서 물기둥을 뿜어주니 여길 지나가기만 해도 샘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탐사선 카시니도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었다고 하죠. 뭐 밝혀낸 거 있어요? 일단 카시니가 물을 찍먹해 봤더니 짠데. 싶은 거예요. 즉 엔셀라두스의 바다는 지구에서처럼 염류가 포함된 바닷물이었던 겁니다. 더불어 이 안에는 유기물과 암모니아 등 복잡한 화학재료도 들어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분자수소도 있었는데요. 이는 엔셀라두스 해저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열수 활동이 진행 중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냠냠 가져다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다는 뜻이죠. 오, 진짜 생명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유로우주국은 무인 착륙선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착하면 2050년대일 거라고 하니 이건 좀 많이 기다려야겠네요. 그럼 내가 도대체 몇 살이야? 마지막으로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특이하게 생긴 놈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이아페투스입니다. 얘는 토성의 큰 위성 중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요. 앞면은 석탄처럼 어둡고 뒷면은 눈처럼 밝죠. 이게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색이 이런 겁니다. 오잉, 왜 그런 거예요? 그 주범은 뜬금없게도 저 멀리 위치한 포에베라는 위성이 지목되고 있어요. 포에베는 원래부터 토성이 데리고 있던 위성은 아닙니다. 태양계를 떠돌다가 붙잡힌 외부 출신 위성이죠. 보통 원조 위성들은 토성의 자전 발양과 같은 쪽으로 공전하거든요. 이와 달리 포에베는 반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궤도도 좀 기울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포에베가 참 민폐를 끼치는 게요. 돌면서 계속 먼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거대한 고리를 만들 정도로 어마무시하다고 하죠. 완전 더러운 놈이네. 근데 포에베 입장에선 또 많이 억울할 거예요. 얘가 대기나 바다 같은 보호막이 없다 보니 미세 운석이나 작은 천체와 계속 충돌하면서
통해서 먼지가 나는 거거든요. 진짜 먼지 나게 만능 중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먼지들이 이아페투스까지 퍼져나간 겁니다. 달리는 차에 먼지를 뿌리면 앞유리에 더 많이 달라붙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아페투스도 앞면에 검은 먼지가 주로 쌓이게 된 거죠. 아, 그만 좀 뿌려요. 저도 뿌리고 싶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고요. 유유. 이 밖에도 토성의 위성에는 달걀처럼 생긴 메톤, 아주 옅지만 이산화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대기를 품고 있는 레아, 토성의 F고리를 주물주물하고 있는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콤비, 스펀지처럼 구멍이 송송 난 하이페리온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토성이 하나의 작은 태양계처럼 느껴지네요. 역시 토성 멋있어.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